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지식 창고입니다. 오늘 저희가 열어볼 지식의 창고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아직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65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계속 음주를 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금주자보다 무려 3.7배나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술 중에서 특정 종류의 술은 65세 이후 뇌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소주 한 잔과 맥주 한 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65세 이후 우리 몸에 미치는 파괴력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응급실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술로 인한 응급 상황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7명씩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후 우리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소주 한 병을 마신 것과 지금 소주 반 병을 마신 것의 충격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5세 이전과 이후 똑같은 소주 한 잔을 마셨는데 왜 취기가 더 오래가고 다음날 숙취가 더 심해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재앙의 신호입니다. 첫 번째 충격, 간의 배신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간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확히는 40% 이상 감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었을 때 소주 두 잔을 마시고 느꼈던 알코올 농도를 지금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느낀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이 우리 혈관을 24시간 동안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성 물질이 온몸을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간 섬유화 진행 속도가 일반인보다 무려 5배 빨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 섬유화가 뭔지 아시나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말랑말랑한 떡이 시간이 지나 바위처럼 굳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굳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간경화, 간암입니다. 두 번째 충격, 뇌 SOS 신호입니다. 65세 이후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2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사람들의 뇌 용량이 매년 평균 2.1%씩 감소했습니다. 2.1%는 뇌세포 200만 개가 매년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말이죠. 알코올은 65세 이후에는 우리 기억 저장소인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열쇠를 어디 뒀더라 이런 말이 늘어나고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그룹은 금주 그룹에 비해 단기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8% 낮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 약물과의 치명적 조합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대부분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등 복용하는 약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약들과 알코올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혈압약을 드시고 저녁에 소주 두 잔을 드셨다가 30분 후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60에 30까지 떨어져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알코올과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독성이 계속 체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험한 약물 조합은 혈압약 더하기 알코올은 저혈압성 쇼크 위험, 당뇨약 더하기 알코올은 저혈당 발작 위험, 수면제 더하기 알코올은 호흡 정지 위험, 진통제 더하기 알코올은 위출혈 위험입니다. 네 번째 충격, 근육량 감소한 낙상 위험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은 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낙상 사고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음주자의 낙상 사고율은 비음주자보다 3.2배 높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 후 회복이 느려 침상 생활이 길어지고
그 결과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0%를 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소주와 맥주 중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당연히 도수 높은 소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65세 이후에는 맥주가 소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퓨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맥주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65세 이후 떨어진 신장 기능과 만나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그 결과 통풍은 물론이고 신장 결석, 심지어는 심부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맥주 애호가들의 신장질환 발병률이 소주 애호가들보다 1.8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8세 이 할아버지는 30년간 매일 맥주 2캔씩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가락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통풍. 요산 수치는 정상의 3배였고 신장 기능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투석해야 합니다. 물론 소주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주의 높은 알코올 도수는 65세 이후 위점막을 직접 손상시켜 위암 발병률을 2.3배 증가시키거든요. 그럼 양주와 막걸리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막걸리는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는 발효주 특성상 제조 과정에서 미량의 발암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나 기타 발효, 부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분 함량이 높아 65세 이후 당뇨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300ml에는 각설탕 7개에서 8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양주는 오랜 숙성 과정을 거치며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지만 문제는 40도 이상의 높은 알코올 도수입니다. 이 높은 도수는 식도와 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며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도 훨씬 많아집니다. 요즘도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를 권하는 경우가 있죠. 65세 이후의 폭탄주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탄산이 위장 점막을 자극해 알코올이 더 빨리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75세 박할아버지는 손자 결혼식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폭탄주 한 잔을 드셨다가 1시간도 안 돼서 심장 부정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는 한 잔 더 드셨으면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술은 바로 증류식 소주입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이지만 요즘 프리미엄 소주라고 나오는 증류식 소주들이 있죠. 바로 이것들이 65세 이후에는 독과 같습니다. 왜일까요? 증류식 소주에는 메탄올과 피젤류라는 독성 물질이 희석식 소주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78세 어르신이 증류식 소주 반병을 드시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메탄올이 시신경을 파괴하여 시력을 완전히 잃으셨습니다. 메탄올 중독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괜찮다가 12시간에서 24시간 후 갑자기 시력 저하, 두통, 구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실명이나 사망에 이릅니다. 정리해드리면 즉시 금주해야 할 술은 증류식 소주, 고도수 양주, 과일 소주, 불법 제조주입니다. 1개월 내 금주해야 할 술은 일반 소주, 맥주, 막걸리, 청주와 약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안전한 것은 완전 금주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65세 이후 음주가 가져오는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알코올성 치매의 진실입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뇌가 망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3년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무려 78%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15%씩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의 무서운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 속도가 일반 치매보다 3배 빠릅니다. 일반 알츠하이머 치매는 5년에서 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1년에서 3년 만에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둘째,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뭐 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이름을 못 알아보는 상황이 옵니다. 셋째, 한 번 시작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치매는 약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알코올성 치매는 뇌세포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할머니는 평생 막걸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 한 잔씩 건강에 좋다며 40년을 드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이름이 뭐더라 하는 정도였습니다. 3개월 후에는 집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딸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세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알코올성 치매. 뇌 MRI 촬영 결과 뇌가 정상인보다 30% 이상 쪼그라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만약 3년 전에 술을 끊으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알코올이 뇌를 공격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의 수분을 빼앗아 뇌가 마르면서 쪼그라들게 합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특히 65세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탈수 상태인 줄도 모르고 지냅니다. 둘째, 미세한 뇌출혈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뇌혈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느다란 뇌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작은 뇌출혈이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 뇌는 수십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알코올은 이 균형을 깨뜨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림, 같은 질문을 반복함,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시간 개념이 흐려짐, 돈 계산이 어려워짐,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음, 판단력이 떨어짐, 사회 활동에 흥미를 잃음, 성격이 급격히 변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숨겨진 위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65세 이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에 더 취약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10%에서 15%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30%에서 40% 적으며 체지방 비율이 높아 알코올 저장량이 많습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알코올 독성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여성의 알코올성 간 질환 발병률이 같은 나이인 남성보다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 음주가 왜 더 위험할까요? 65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알코올이 이를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따뜻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중심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저체온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작년 겨울 73세 최할아버지는 추운 날씨에 소주 한 병을 드시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30분 만에 쓰러지셨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33도까지 떨어진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혼자 집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혼술은 음주량 조절이 어렵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며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알코올 관련 응급실 이송 환자의 67%가 혼술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요즘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간 건강에 좋다며 판매하는 각종 건강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결국은 알코올입니다. 헛개나무 추출물, 밀크시슬이 들어있다고 해서 술의 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착각으로 더 많이 마시게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즉시 금주하셔야 합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보다 취기가 오래갑니다. 이건 간 기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다음날 숙취가 이틀 이상 갑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저하된 것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신경계 손상 신호입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찹니다. 심폐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술 마신 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부정맥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 깜빡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초기 치매 신호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신장과 전립선 문제의 신호입니다. 술 마신 후 어지럼증이 자주 옵니다. 뇌혈관 문제의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뇌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초기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후라도 금주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금주 3일 후 잠들기가 쉬워지고 손떨림이 멈춥니다. 금주 일주일 후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피부톤이 밝아집니다. 금주 2주일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금주 1개월 후 혈압이 평균 15 떨어지고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금주 3개월 후 뇌 MRI에서 실제로 뇌용량 감소가 멈춥니다. 심혈관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금주 1년 후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5년에서 7년 연장됩니다. 실제로 50년간 매일 소주를 드시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완전 금주하신 70대 김할아버지는 1년 후 의사도 놀랄 정도로 뇌혈관이 회복됐고 지금은 등산까지 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금주를 시작할까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주 도전입니다. 매일 저녁 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2주만 하면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합니다. 두 번째, 술자리 회피 전략입니다. 약을 먹고 있어서라고 말하거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거나 건강검진 결과를 핑계로 대세요. 세 번째, 대체 활동을 찾으세요. 저녁 산책 30분 이상, 독서, 가족과의 대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등입니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금주 선언을 하세요. 혼자 하면 실패하기 쉽지만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성공 확률이 80%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금주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술을 안 마셨다. 몸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여섯 번째,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마시세요. 우리 뇌는 때때로 갈증을 술에 대한 갈망으로 착각합니다. 물 한 잔이면 그 갈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무알코올 음료를 주문하세요. 요즘은 무알코올 맥주, 무알코올 와인도 많습니다. 분위기는 함께하되 건강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술 대신 건강한 보상을 찾으세요. 하루 술값 10,000원이면 일주일이면 70,000원입니다. 한 달이면 300,000원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세요. 아홉 번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세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있게 할 뿐입니다. 대신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 같은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열 번째, 금주가 정말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까운 보건소에는 무료 금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원에 알코올 클리닉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술을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손떨림, 식은땀, 불안, 환각, 심하면 경련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하에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합니다. 금주에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7세 정할머니는 30년간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시다가 당뇨 진단을 받고 금주를 결심하셨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술 생각이 나면 손주들 사진을 보거나 동네를 한 바퀴 걸으셨다고 합니다. 6개월 후 정할머니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10kg이 빠졌으며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다고 합니다. 72세 강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맥주 3캔씩 드시다가 통풍으로 고생하시다 금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녁마다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바로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1년 후 강할아버지는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통풍, 발작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산을 오르신다고 합니다. 70세 최할아버지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나서야 술을 끊으셨습니다. 의사가 다시 술을 드시면 다음번엔 살아남기 어렵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술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최할아버지는 뇌 MRI 결과가 놀랄 만큼 좋아졌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건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자상해졌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의 지지와 새로운 습관 만들기입니다. 술이 빠진 자리를 다른 건강한 활동으로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80대, 90대를 결정합니다. 술과 함께 보내는 10년과 건강하게 보내는 10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후에는 안전한 음주량이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시면 해롭습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둘째, 증류식 소주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맥주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통풍과 신부전의 지름길입니다. 넷째, 막걸리는 전통주지만 건강주가 아닙니다. 당분과 발효, 부산물이 위험합니다.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알코올성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으면 됩니다. 일곱째, 금주 후 3개월이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여덟째,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건소, 병원, 금주 모임이 있습니다. 아홉째, 가족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열째, 술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드세요. 운동, 취미, 봉사활동이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65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술과 함께 보낼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보낼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10년, 20년을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술 한 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 혹시 술잔을 들어 올리신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기억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금주를 시작하신다면 10년 후 여러분은 더 선명한 기억과 더 건강한 몸으로 손주, 손녀들과 함께 웃고 계실 겁니다. 증손주의 얼굴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술을 끊는다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술 때문에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이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금주 결심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며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꼭 먹어야 할 음식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약국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금주,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